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장민호 씨가 출연 중인 갓파더 시청률이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주 3.2%에서 5.0%로 올랐으니까 시청률이 제법 많이 오른 편입니다. 2회 1회 때보다는 비교적 재미가 있었습니다. 1회 때는 이순재 씨와 허재 부자 간의 영상이 너무 길게 편집되면서 다소 지루함이 있었습니다만 2회 때는 앞으로 앞 오프닝 부분에 장민호 씨하고 김갑수 씨 부자 내용이 전진 배치되면서 시청률이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장민호 씨와 김갑수 씨 이 부자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갓파더는 컨셉이 좀 특이하죠. 그것도 나이 많이 먹은 아들과 연세 드신 아버지의 그 생활상을 그려냅니다. 그 세 부자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 부자의 그 스타일을 예능으로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낸다는 것으로 조금 그동안의 예능과는 다른 좀 색다른 컨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허재 씨하고 또 이순지 씨는 끝부분에 좀 편집이 돼서 그런 대로 했었고, 또 중간 부분에는 첫 정면 정식으로 출연한 주연 씨하고 문세윤 씨 부자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처음에 방송됐던 편집되었던 장민호 씨하고 김갑수 씨 이 두 부자는 굉장히 캐릭터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즉 뭐라 그럴까, 사고뭉치 아버지와 아주 정신이 번쩍 든 아들 같은 그 부자지간의 그 캐릭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고뭉치 아버지 같은 그 김갑수 씨는 억지갑수, 좀 억지를 쓰기도 하고요. 첫 장면에서 화면에서 채널을 딱 돌려가지고 눌러서 다시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장면이 나오는 사람이 이긴다. 그럼 그 사람이 진 사람이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옛날에 우리가 책장에 이렇게 펴가지고 책을 펴서 페이지에 책이 많이 나온 사람이 게임에서 이기는 그런 게임이 이제 발전된 거,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김갑수 씨는 억지를 쓰죠. 그 예능에서는 그 억지스러운 모습이 또 재미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갑수 씨가 졌기 때문에 이제 저녁 식사 당번이 됐죠. 근데 이제 그 김치전을 부쳐야 되는데 물을 듬뿍 붓고 김치도 숭덩숭덩 거칠게 썰고, 그래서 저게 밥이 될까? 김치전이 될까 싶은데 이제 우선 식사를 하기 전에 앞치마를 갖다 또 아버지에게 입혀주는 이 세심한 장민호 씨의 세심함, 그리고 거기에 부추도 좀 넣을까요? 이제 주도를 위해서 김갑수 씨가 하지만 거기에 좀 빠진 것 같은 것은 은근슬쩍 이렇게 이제 또 지원 사격을 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그래서 붙였는데 장민호 씨가 나중에 거기에 치즈도 얹고 치즈 김치 빈대떡을 만들긴 했지만 간이 암만 해도 김치만으로 그 물과 부침가루의 간을 맞추기에는 조금 소금이 더 들어가고 계란도 좀 깨트려서 넣고 이제 이랬으면 좋았을 거. 그러니까 맛이 없죠. 그러니까 서로 본인은 장민호 씨는 김치전이 맛없다 그러고 김갑수 씨는 장민호 씨가 만든 비빔밥이 맛없다 그러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이제 재미진 요소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장민호 씨는 워낙 요리를 잘하니까 프라이팬 전 뒤집기도 잘하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밥 만들어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이 두 사람이 잔잔하게 주고받는 대화였습니다. 대화였습니다. 김갑수 씨가 은근히 장민호 씨의 그 개인사에 대해서 아주 부담 갖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야, 우리 그냥 빈대떡을 그냥 먹는 것보다는 건배사라도 좀 하자. 그래서 그 담금주를 가지고 와서 또 러브샷도 한번 해보고, 김갑수 씨가 은근히 그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웃겨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건배사도 하고, 건배사도 서로 하면서 가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런 걸 조금 이제 살짝 물어보니까 이제 장민호 씨가 소속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그 무명 연예인들이, 아티스트들이 소속된 소속사들은 좀 환경이 열악하죠. 물론 열악하다는 조건에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드니까 팀원들, 멤버들 간에도 또 티격태격할 수밖에. 서로 힘들고 피곤하면 서로가 짜증나 있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이죠. 뭐 그래서 소속사가 좀 든든하면 그게 다 넘어갈 일들도 못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해체가 됐고, 또 독립을 했지만 그 독립한 것도 또 망해서 결국은 20만 원 보증금이 20만 원 월세라 그러니 무슨 그 이제 창고라고 얘기했지 방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피부병이 걸려서 또 한참 고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장민호 씨를 오늘날에 있게 해준 사람은 형님인 것 같아요. 형님. 형수가 반대했으면 못했습니다. 형님도. 근데 형수 씨가 형님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생활비, 한 달 생활비입니다. 그 시절에. 그거를 민호 씨한테 협조를 하고 누나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장민호 씨는 정말 장민호 씨도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오늘날 장민호 씨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 어머니의 그 표정이 굉장히 그 부잣집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편안하고 소녀소녀하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부잣집 어머니 같은 그런 표정을 한 건 자녀들이 어머니를 잘 돌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마음에 담아서 만든 노래가 내 이름 아시죠?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멈추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는 몇 소절만 부르고 끝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장민호 씨가 굉장히 마음에 그 노래를 담아두고 있다는 얘기죠. 담아두고. 근데 김갑수 씨도 아버지가 11살 때 돌아가셔서 어떻게 내 나이보다 훨씬, 나이보다 그랬나? 그냥 아버지 지내는 횟수가 이렇게 길 수가 있느냐. 너무 일찍 돌아가서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제 대화를 보면서 정말 예능에서 이렇게 대화에 깊이 들어가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 대화를 잘 안 듣게 되죠. 재미가 없어지죠, 금방. 예능에서 다큐로 넘어가는 순간이죠. 대화가 길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정말 예능이지만 의미가 있고 귀가 쫑긋 세워서 들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또 대화 끝나고 나니까 김갑수 씨가 야, 물 좀 떠와라. 그러니까 민호 씨도 나도 물 좀 떠다 달라고 이제 그래야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김갑수 씨도 순간순간 그 아들을 왜 저렇게 부려먹어? 왜 아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고 시청자들이 뭐야? 왜 민호 씨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리고 조금 신경에 거슬리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 두 부자는 티격태격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그런 부자로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컨셉을 잡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이찬원 씨가 또 형님 지원 사격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요즘 이찬원 씨와 장민호 씨의 그 관계는 굉장히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이찬원 씨가 출연을 하니까 또 더 열심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